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33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제 사업에 어려움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CEO가 되었다 라는 입장에서 좀 이제 동일시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라고 이제 다가올 것 같아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드디어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회사 오니치카 타이거가 필라이트 회사 블루리본에게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행인 게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 법정 공방의 장소가 이제 미국이었다는 게 이제 대단히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국에서 법정 공방을 해야 최대한 유리하겠죠. 더더군다나 또 뭐가 있습니까? 일본과 미국 간의 이 국가 간의 묘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게 사실 힘을 쓰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튼 근데 이제 필라이트는 뭐라고 이제 묘사를 하냐, 간략히 말씀을 드려서 법정 공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필라이트는 자신을 이제 내성적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인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인함이 있어서 사업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기 같은 게 내성적인 사람은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일단 대리인을 이제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사촌, 2살 위인 하우저라는 사촌이 있는데, 이 사촌을 먼저 법정에 보내요. 대리인으로. 이 사촌은 특징이 거의 감정 요동임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하우저도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는 날은 어쨌든 자기가 법정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법정 출두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다. 이거 좀 공감을 못 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자기가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이런 장소에 나가는 것 자체는 진짜 실제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엄청 인내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법정 소송 기간이 제법 길어요. 그래서 고통이 수반된다. 여기서 필라이트의 좀 순진한 모습이 좀 나와요. 전에 직원들에게도 회사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이 법정 공방 과정 내용에서도 필라이트가 도중에 제가 일본 회사 측에 이제 별 볼일 없는 사원이긴 했지만 산업 스파이로 이용한 직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도중에 기타미가 슬쩍 열어두고 간 서류 폴더를 몰래 불법으로 복사해가지고 챙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필라이트가 의외로 사람들이 말렸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이제 배심원 제도니까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어쨌든 맹 공격을 받으면서 일본 회사도 어쨌든 자금력은 있는 회사잖아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필라이트를 엄청나게 공격했고 압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니들이 배신했다. 어쨌든 블루리본이 계약을 깼고 니들이 자체 신발을 만들어서 우리 신발 판매하는 길을 막 가로막았다라고 하면서 집중 공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괴로운 와중에 결국에는 이 사촌 하우저가 아주 뛰어난 변호사 한 명을 소개시켜 줍니다. 스트라세라는 이제 변호사인데 젊은 변호사였다고 그래요. 무려 키가 190에 몸무게가 130kg대였다고 합니다. 거구에 산이 움직인 것 같은 그런 남자였대요. 근데 이 스트라세랑 만나면서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 이 스트라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서 됐든 바로 확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법정 공방은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필라이트에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해주면서 드디어 이 스트라세라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법정 공방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필라이트가 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그걸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정 공방의 이제 구체적인 상황은 나중에 더 이제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게 막 진행되는 와중에 어쨌든 회사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이겁니다. 1973년인데 이때 세계적으로 러닝화 수요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달리기, 운동, 레저 용품의 이제 호황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에 삶의 질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신발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 회사와의 공급망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나이키 제품으로 이 엄청난 공급량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 그 공장에서부터 물품을 받는 이 조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시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차가 발생을 하면 뭐 이제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이제 원하는 때에 이제 제대로 시간을 잘 조절해서 신발을 공급을 못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사에 온 신발을 각 대리점에 쭉 뿌리는데 이 대리점에 뿌릴 때 이 대리점들이 이 신발을 사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이트의 이제 사업 본사에서는 대리점으로 넘길 때 돈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지체되고 시간이 딜레이 되게 되면 은행에서 이 매출 전표를 보고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대출금을 적게 주거나 시간을 미룬단 말입니다. 그럼 대출금이 적게 오거나 미루게 되면 신발을 새로 사는 것을 적게 살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수요는 계속 폭발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때 아디다스나 퓨마 같은 대기업조차도 갑자기 늘어난 신발 수요량에 감당을 못할 지경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필라이트가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이 와중에 이제 놀라운 경영 이제 그 노하우 하나를 드디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도중에 그 항만 항구, 보스턴 항구가 그러니까 항만 항구가 파업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이 제때 도착을 못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니까 도착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니까 비행기까지 활용을 해서 비행기로 이제 운반하면 당연히 훨씬 비싸죠. 이렇게 해서라도 당장 이제 뭐 공급한 뭐 이런 일도 이제 발생을 하는데 필라이트가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경영적 지혜를 발휘한 게 뭐냐면 대리점들에게 이제 좀 양보를 요구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때 매출액이 지금 이제 480만 달러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뭐 8천 달러로 막 나왔던 그 매출하고는 아예 차원이 틀린 거죠.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난 상태였고 한꺼번에 많이 사주셔야 운반 비용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데 대리점 입장에선 괜히 한꺼번에 샀다가 다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필라이트가 사업적인 어떤 그 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때마침 이것도 이제 좀 운이죠, 운. 신발의 제품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제품의 질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밑창이라든가 디자인, 로고 이런 것이 예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그걸 대리점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아, 이건 무조건 다 팔린다. 안 그래도 수요는 많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 다 팔리겠다라는 대리점 장들의 이제 이 확신이 있으면서 한꺼번에 많이 사주기로 해서 비용을 이제 절감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법정 공방이 계속 일어나는 일 중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걸 계속 겪어가면서 사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역시 여전히 자기 자본 비율은 계속 얼마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또 새로운 신발을 개발하는 돈이 또 투자가 됐으니까 매출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 아내 페니가 툭하면 이제 저녁 때 이제 그 필라이트에게 만약에 사업이 망하면 우리 뭐하지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했다는 참 무서운 듣기 싫은 말이죠. 아내의 입술에서 우리 이거 망하면 나중에 우리 뭐하지 이 얘기를 매일 밤마다 아이가 잠들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막 싸우지는 않았는데 계속 주고받았대요. 고민스러운 아주 괴로운 이야기 주제죠. 그리고 이 와중에 아내가 자꾸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 둘째 아이 역시도 아들로서 태어났다. 무게감이 이제 더 크게 되었다. 사업을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라는 투지가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아주 이제 그 일촉즉발의 아주 압박감이 넘치는 상황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정 공방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자체도 아직도 여전히 여유가 없는 상황, 빠듯하게 아슬아슬하게 굴러가는 상황, 바로바로 팔리자마자 그 판 돈 가지고 이제 이걸 근거로 바로 대출까지 합쳐서 계속 또 새로운 신발을 이제 공장에서 받아다가 계속 돌리면서 매출액을 계속 더 늘리고 있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는 이런 묘한 이제 그 인생사를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역시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